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한울내과 원장 김상무입니다. 오늘 강의 63강은 타이틀이 이제 감정 직접 조절법이란 건데요. 여기에서 내부 갈등하고 피해의식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상정할 수 있는 독특한 역사적인 이제 순환 같은 거, 그 다음에 항상 스트레스가 천국일 정도로 항상 스트레스가 컨트롤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 또 주위 강대국에 먹힘을 당하고 내부 갈등이 많고, 그래서 우리 특수하게 덧붙여서, 그러니까 즉석 스트레스 호흡법에서나 그 전 강의에 이제 직접 조절법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절형이 좋다고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역시 부정적인 스트레스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고 더 강한 의지력이랄지 강한 자아 자부심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그 원인을 제거한다든가, 혹시 그런 이제 이 내부 갈등이나 피해 의식이 있으면 당장에 이런 걸 더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다든가, 그럼으로써 이제 자아 자부심도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것에서 이 항목을 제가 연구를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스트레스라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동반은 하긴 합니다만은, 특히 우리의 이제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성화되고, 그 만성화된 스트레스가 결국은 오래오래 가면은 대뇌 피질에 그게 심어집니다. 그게 학습이 됩니다. 습관화됩니다. 내면화됩니다. 그러니까 만성 스트레스나 해결되지 않는 원한이 있으면은 그게 유전자, 쉽게 말하면 후성 유전자 수준까지 이게 대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성 유전자의 영향이라는 것은 유전자, 진짜 유전자는 아닌데, 거기에 유전자와 비슷한 형태로서 자자손손 이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문화적 유산이나 의식이죠. 그래서 과거에 인문계 계통에서나 철학계에서는 이 후성 유전자라고 않고 밈이라는 그런 걸 제시했었죠. 후성 유전자가 후성 DNA가 이런 것 따위가 결국 밈, M2 이것은 인문학계에서 과거에 아마 이기 유전자를 발견한 토킨스 박사가 아마 이 말을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밈이라는 그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에는 피해의식하고 내부 갈등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감성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스트레스 체질, 그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문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사회 현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가. 그러니 꼭 나쁘게만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그 전에 강의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스트레스 의식 구조론이라는 것이 다음 강의에 또 어느 정도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이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론이라는 그게 만성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오고 대를 이어서 가면은 그 사이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성에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결국은 이런 후성 유전자나 미매 현상으로 우리 사회에 계속 이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개선이 돼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면은 결국 더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고 가치관의 혼란이 계속되지 않느냐. 양심이 없어지고 원칙이 없어지고 그리고 양육 강식으로 되면은 사회가 그렇게 발달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창의력이 요구되는 이 사회에서 이런 나쁜 의식구조가 자꾸 발목을 잡으면은 의식이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도 당연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모질고 모진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그것을 파헤치고 좋은 방향으로 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헐벗고 가난해하면은 이제 경제 개발을 해서 잘 산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또는 또 민주화가 안 됐으면 독재가 경쟁이 발달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깨우치고 이제 민주화가 된다든가 인문사회학의 정신문화가 낮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더 좋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자부심도 공부하고 스트레스도 상당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랍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시기인데 역시 세계하고 견주어서 우리가 혜택만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외부 국가들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잘해가지고 정신력의 고급 정신력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주위 일본이나 중국에 영향을 끼치면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이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논리는.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국민들이나 또는 대통령께서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가 계속적으로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희망과 비전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다 아시다시피 피해 의식이라는 것은 중국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랬지만은 하여튼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유물들이 남아 있는데 간단히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느낀 바를 이야기하면은 작은 모욕이나 자긍심이 상하고 그러면은 반발부터 잘합니다. 그 반사적으로 동물들은 이제 반사적으로 잘 이제 반응을 잘합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컨트롤하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동물에서는. 우리 인간도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는 대뇌 피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대뇌 구조를 발달시키고 진화한 우리 인간 뇌 조직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금 이제 화를 잘 내고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를 기를 때도 양기가 좋아야 된다. 음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학부모 중에서. 양기는 뭐냐면 쌈질을 해도 옆에 동네 애들하고 싸우면서 이겨야지 시원하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양기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잘 조절해 가지고 피하면서 음기, 그러니까 음기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이제 조절을 하고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제를 하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음기람, 참는 거, 그게 음기입니다. 음기.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기라는 것은 참고
견디고 그것도 움직인다. 그게 좋은 미덕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너무나 치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쌈질 하면 말이죠. 되게 이렇게 많이 사람을 무엇으로 보길래 말이지요. 무시하느냐고 뭐 바로 그냥 내뱉은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대체 당신은 사람을 무엇으로 보길래 그딴 소리 하냐고 막 처음부터 열을 내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당신이 뭐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감정적인 표현을 감성적인 토론 몸짓을 한다든가 뭐 공격할 태세를 갖춘다든가 그러면은 대화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항상 이제 감정을 좀 손해 본다 치고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을 하고 그렇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화를 덜 낸다든가 이성적으로 대하면은 감성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하고 불쾌한 심정으로 하루를 지내는 것보다도 요령 있게 영리하게 스트레스를 컨트롤 해가지고 조절해가지고 편안한 자기 일을 볼 수 있게 그런 이제 생각이나 습관을 들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용케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외부의 침입 같은 거랄지 내부의 양방 상놈들의 그래 행포랄지 그런 것을 잘 견뎌내 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나쁜 피해 의식이랄지 내부 갈등 그런 것에 있어서도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좋은 점도 있다고. 그래서 그게 내가 이야기한 이제 우리 국민성의 좋은 의식구조 6가지를 내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 그런 것을 살펴보면은 좀 일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적인 요소나 동족 간의 싸움, 양반의 행포, 독재자와 뭐 그런 거 다툼, 계급사회, 가치관의 혼란, 돈하고 권력만 있으면은 오만하고, 억누르고, 또 정신적인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고, 돈하고 권력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이 뻔뻔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사기도 치고 말이죠.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좀 기회를 갖지 못한 계급을 안아주고 서포팅을 해주고 그런 건 좋습니다. 반면에 나의 의견은 그래요. 그 돈을 국가에서 주는 것은 공짜로 주면 절대 안 되고 책에서 내가 강조를 했지만은 이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은 공짜로 하면은 이게 효과가 없고 나태해집니다. 공산 정권이 그래서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이 자유스럽게 활발하게 상업활동 하든지 생산활동을 해야지 중간 계급이 튼튼해가지고 민주주의도 하고 그렇게 의식구조상 또는 정신문화상 한 단계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아 자부심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부 갈등이 그렇게 현재까지도 내부 갈등에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대결을 하는 것도 내부 갈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버릇을 가진 사람이 고치려는 의욕과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반복 훈련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살짜리 버릇이
여든까지 간단 말도 맞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뇌라는 것은 변화를 시키고 또 변화를 시키고 의지력을 가지고 다시 또 노크를 하고 다시 또 노력을 하고 그러면 뇌는 항상 변할 수가 있다는 가소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뇌 조직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뇌과학에서 많이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쪽 뇌가 없어진다고 해도 양쪽 팔을 다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쪽이 약하면은 그 기능을 이어받아서 반대쪽 뇌 방구에서 또 그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뭐 그것도 하나의 그 가소성의 예가 되겠는데, 여하튼 그런 이제 피해 의식을 어느 정도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피해 의식에서 생기는 역사적인 것이 되풀이 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자꾸 늦춰지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세월에 우리나라 의식 구조가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애 유아의 머리는 말이죠. 여하튼 백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좋은 의식 구조를 잘 심어줘야 되는데, 교육 계획에 있어서 누리 세대가 있잖아요. 유아기. 그때 그 청소년 교육관 같은 거, 그런 것을 잘 진척시켜야 되는데, 맨날 의식 계획이 교육 혁신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일을 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권이 바뀌면서도 잘하겠다 하는데 상당히 더딘 것 같습니다, 발전이. 그래서 역사적인 것을 되풀이지 않게, 우리 의식구조가 감정에 예민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래서 이게 이제 피해의식이 자꾸 생기면 그것을 자기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핑계를 대고, 잘못되면 핑계대고, 조상 탓하고, 남 탓하고, 그 자기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자기 책임의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자아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아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목표는 뭐냐면은 참되고 강한 자아 자부심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렵게 있고 그러면 핑계대고 그렇게 하는 이제 메커니즘이 이제 자아 방어 기전, 그런 것으로 이제 왜곡된 자아 의식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은 의식 구조가 이제 왜곡되죠. 왜곡된단 말은 뭐 여러 가지 정신 심리학에서 말하는 뭐 그림자 자아란 말도 있고, 삐뚤어진 자아, 뭐 허구적인 자아, 그 다음에 탈을 쓴 자아, 거짓 자아. 그래서 요새는 뭐 가짜 뉴스도 많은데, 하여튼 가짜 자아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슨 인척하고,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남 탓하고, 조상 탓하고, 사회 정치 탓하고. 그러니까 탓을 잘하는 사람이 그게 굉장히 부지기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식 개혁 또는 뇌장 운동 개혁,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한 부분만 가지고는 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뇌는 무궁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고른 게,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아 자부심하고 스트레스에 연결시켜서 계속 강의를, 그 내용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좋은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혹시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쭉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많이 발전됐어요. 그래도 뭐 내부에서는
헬조선 이거 뭐 이거 싫다고 이민 간 사람도 있는데 상당히 포텐셜이 많다고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좋은 나라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계속 자기 본분에 열심히 하고 또 사회에서 일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고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부끄럽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